자, 우리 두 번째 아이템은 이제 여러분들의 걱정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이분 얘기부터 할게요. 정점식 네,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내대표랑 정책위장이 약간 그 러닝메이트 개념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지? 근데 그 예전에.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바뀌었죠. 임명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당대표가. 임명직으로 바뀌었잖아.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정점식 의원을 그냥 정책위원장으로 재신임하고 끌고 가는 것도 오케이. 네. 아, 이번엔 바꿔야지. 세수는 세부대 바꾸는 것도 오케이. 그러려면 네. 선택권을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줘야지. 그렇죠. 사임을 해야죠. 자기가 사임을 하고 네. 만약 한동훈 대표가 아 그래도 이제 당의 화합을 해서 같이 갑시다. 손잡고 가면 오케이인데 네. 나 계속 할 거야. 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네. 어때? 저는 아까 제가 그 좀 기괴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기괴. 이것도 기괴해요. 자, 저는 근데 이렇게 이것도 기괴하지. 저는 기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논란이 안 된다. 논란이 안 된다. 이건 그냥 너무 명확하다. 규정으로도 관행으로도 명확하다. 규정으로도 관행으로도. 당 대표가 결정하시는 거다라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관례적으로 음. 그 뭐 저희가 정무직이라고 불리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은 지도부가 바뀌면 일단 다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이건 그러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데 재론의 여지가 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들이대는 게 당원 당규인데 당원 당규 막 자, 김재원 최고도 뭐 지금 계속 보니까 이제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다니던데. 제가 감히 대장님 앞에서 뭐 법적인 걸 아, 이야기하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많이 해야 돼요. 저희 그 헌법상 독립적인 그러니까 자꾸 임기 부분 가지고 그러시잖아요.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기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있죠. 뭐 권익위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임기 보장해야 되는데. 임기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지. 해야지. 독립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그렇지, 달리하거나 그렇지. 하면 안 되니까. 자, 당내에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건 지도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윤리위에다 그런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윤리위원장도 사퇴하는 거예요. 근데 당은 당 조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출이 된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지. 누가 뽑혀온 사람은. 한동훈 대표께서도 선출되셨고 다른 최고위원들께서도 선출되셨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선출된 거기 그러네.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한테 너 나가 이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께서 뭐 당원에서 1년. 근데 그런 식으로 임기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내 있는 거는 그 자리 말고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뛰어넘는 모든 권한은 딱 이 구절이 있습니다. 당 대표에게 임면권이 있다. 임면권. 임명하거나 아니면 파면시키거나 물러나게 그치. 하거나 그런 권한이 그냥 당 대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범위가 애매하다라고 김재원 최고가 말씀하시는 건 말장난이에요. 아, 말장난이다. 애매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출직이 아닌 모든 것은 선출직이 아닌 모든 것은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예를 들어서 일단은 사임하고 다시 재신임을 받는 건 모르겠지만 저렇게 버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약간 한동훈 대표가 교체를 누군가를 하려고 그러면 네. 마치 친윤하고 대립각 세우고 네. 당의 화합을 저해하려고 하고 네. 뭐 한동훈 뭐 주변 사람들만 가려고 그러고 또 이런 비판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다음 날 바로 이제 방송에 두 분이 나가셨잖아요. 최고위원 두 분이 김재원 최고, 그다음에 김민전 최고께서 나가서 둘이 나가서 또 약간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왜 첫날부터 이렇게 뭔가 안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아직도 여파가 남아 있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싸움의 여파가 남아 있죠. 제가 이번만큼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많이 본 시기가 없는데 전당대회 때 맨날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기본적으로 아직도 그 앙금이 남아 있어요. 많은 당원들께서. 그렇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여전히 이제 일부 프로포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건 중요하니까요. 저는 이번에 확실히 주류는 교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주류는 세대 교체도 그렇고 완전히 교체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비주류가 된 분들도 기본적으로 어. 비주류의 어떤 프로포션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을 수 있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께서 만약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뭐 시도 자체가 뭐 나쁘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건 이제 도의적으로 당대표가 새로 되셨는데 힘을 몰아드려야지. 그럼 이건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이거 보기 좋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날부터 계속 나와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기사 띄워주세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노련하시다니까요. 그 노련이 아니라 이건 약간 노회한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지금 당원 상임정국위에서 해석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게 상임정국위까지 가야 될 일이냐 이게? 상전이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노련하고 했던 표현이 좀 그러니까 해석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표현인지 부정적인 표현인지 하여간 뭐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재주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법률이나 이런 것들 잘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런 차원에서 뭐 1년에 뭐 이렇게 이게 임기가 보장돼 있고 이걸 잘 꼬아가지고 그런가 하게끔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진짜 말도 잘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잖아요. 당원당규 논란 될 일도 없고요. 상전이 갈 일도 없습니다. 갈 일도 없어요. 김재원 지금 최고가 연일 이제 그 또 구설수에 자꾸 오르는 게 예전에 그러다가 한번 물러나셨는데 첫날부터 뭐 좀 이상한 소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 좀 한 다음에 이번에는 또 저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점식 그 정책위장 관련해서 또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분들이 뭐 SNS에다가 뭐 사퇴하라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또 닫냐 그거를 SNS를 맞아요. 욕 많이 했다고 이렇게 그거를 닫어? 아니 개딸들이 테러해서 무슨 뭐 지역에 사무실 온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아니 뭐 의견을 이렇게 국민들 얘기를 올려놓은 거 가지고 닫는 것 좀 웃긴데 그걸 가지고 내가 보니까 여기서 선을 넘었어요. 김재원 최고가 한 달. 네. 사실 이번 전대 과정에서도 소위 말하는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위드훈이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 네. 근데 거기서 한 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찬성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팬덤 자체가 우려스럽거나 비판의 이제 눈초리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대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다. 선이 어디 있냐면 그게 우리 쪽에 피해가 되는 얘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당원으로서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격중지 이런 팻말 만들어 다녀야겠어요. 사격중지 거기가 사격중지예요. 사격중지. 무슨 얘기냐면 자 저희가 개딸 팬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그렇지. 저거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거 야당 여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격하시키는 안 좋은 문화다. 지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 결과나 과정들이 위쪽이 생각나잖아. 지금 막 90% 넘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 당의 당원들께 똑같은 취급을 하는 표현을 씌우는 쓴다. 거잖아. 이거는 그냥 프레임 그러니까 사실도 아닌데. 그렇지. 개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이펙트가 엄청 크잖아요. 또 특히 보수 지지층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을 딱 그 프레임에 씌워놓고 별로 안 좋은 사람들. 네. 지금 여기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 지금 뭐 윤리회부에서 좀 징계하면 안 되냐, 뭐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팬덤이라고 다 같은 팬덤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최초의 팬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 최초의 팬덤 그것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팬덤이 나타나는 건 노사모입니다. 그렇지. 저희가 노사모와 개딸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지, 맞아. 그건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수준이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 행위 양태도 달라요. 개딸은 개딸이 욕 먹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나 위드훈이 뭐 회원분들한테 뭐 노사모에 빗댄 팬덤 문화를 얘기하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다가 선을 넘지 말아라 이 정도의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지금 저희가 비판하는 개딸 행태랑 이미 선 넘은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버리면 안 되지. 그건 아니죠. 그거는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오면 지금 지도부 구성을 보면
정책위장이 만약에 소위 말하는 친한 한동훈 대표랑 친한 사람이 되면 의사결정할 때 5대 4로 이제 다수결 넘는데 네. 만약에 그대로 있고 하게 되면 4대 5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결국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온 정책위장 교체해야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지금 김재원 최고가 어찌 보면 불을 붙이는 것 같아. 이게 뭔가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걸 시시건건 막 다 사사건건 다 반대할 것처럼 보여서 네. 그런 논란이 더 커지는 게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각을 세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당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김민전 건데 최고도 마찬가지고. 김민전 최고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 네, 김재현 최고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확실히 나는 한동훈과 함께 간다라고 얘기했던 두 분의 최고위원 장동영 최고위원, 진종호 최고위원 제외하고 다른 최고위원 분들도 입장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동훈 대표를 반대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 두 분에다가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하면 뭐 일단은 네. 대략 그럼 4명인가 9명 중에 4명이네. 그렇죠. 그 대표까지 해서. 네네네. 정책위장도 최고위원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게 자꾸 지금 뭐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 또 자꾸 나오는 게 네. 뭔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 또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니까 또 뒤집어 불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게 김재원 최고가 자꾸 저런 말 하고 다녀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꾸 이준석 대표 시절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시는데 지금은 그때랑 다릅니다. 그때랑 달라? 모든 면에서 달라요. 어떤 면에서? 그 첫 번째, 그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캐릭터가 다르고요. 대통령께서 행사하실 수 있는 권한의 크기가 다르고요. 크기가 다르다. 당내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가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한동훈 체제를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흔들려고 한다. 그런 시도가 가능하지도 않고 저는 뭐 시도 그래 이제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63%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그나마 며칠 동안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는 이유는 인선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정점식 정책위원장님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고려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그냥 이게 쭉 왜 그러냐면 그냥 하면 되거든요. 임명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면 됩니다. 당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던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일부의 의견 자체가 막 커져서 그렇지 다 그 메커니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너 생각에는 정책위원장을 한동훈 대표 교체할 것 같아? 아니면은 그냥 유임할 것 같아? 저는 이번에 만약에 정점식 의원께서 사퇴하셨더라면 유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맞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저는 100% 교체. 100% 교체다. 버티는 걸 보면 무조건 교체다. 그러네. 그러니까요. 버티면 뭔가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왜 저희 그 장동혁 최고위원께서 다음 날 나와서 그 얘기했었어요. 그 무리하게 탕평하지 않겠다. 무리하게 탕평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 편 안 들었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쇄신 개혁 과제들이 워낙에 엄중하다 보니 뜻이 맞는 사람들이 동력을 극대화해야 되는 때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판단하시겠죠 기준이. 근데 정점식 정책위장께서 어떻게 분리가 되시든 기본적으로 그 길에 함께 가실 분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어쨌든 도의상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이 판단에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뿐이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몇 개월 안 됐지만 어쨌든 지금 정책위에서 하던 일들이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죠. 그렇지. 근데 이건 되게 그러네. 딱 정확한 얘기인 근데 것 지금 같아. 보면 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계속 버티면 이거는 변화의 물결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서 같이 갈 수 있나요? 못 가지. 그러면 바꿔야겠죠. 이거 뭐 오늘은 그동안 내가 저기 너랑 하면서 되게 고구마 먹은 느낌인데 오늘은 고구마 먹는 느낌이 아니어서 참 좋아요. 확실히 딱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리가 딱 되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 내부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거대야당하고 문제는 계속 민주당하고 문제. 나 지금 일단 방송 3법, 사법 그런 걸 보면서 민주당이랑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민주당이랑 이 방송사법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겠지. 네.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오늘 박정훈 의원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탄핵할 건데 뭘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저기 정치적인 액션이에요. 정치적인 액션.
3일 지금 이진수 3일 했지. 네. 그 아직도 저기 뭐야 법카 가지고 계속. 네, 그거는 최민희 위원장이 신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블랙 코미디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국회에서 정청래 최고가 법사위원장이 되면서 그렇지.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이 되면서 이게 뭔가 진짜로 지금 생각만 해도 강성 경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세.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더 격화되는 건 민주당이 전대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거 뭐 전대 의미도 없잖아, 근데 어차피. 전대 의미 없지만 최고위원들끼리 나름대로 치열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당원들께서 지금 정치와 수다도 그렇지만 저희가 전대 과정에서 보면 이게 꼭 전대에 관련된 것 아니더라도 정치 이슈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된단 말이에요. 시기상. 그럼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민주당 상임위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시기에 눈도장 찍고 싶은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이거. 최민희도 아니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랑 싸우려 그러지 마. 야, 그거 너무 웃기더라.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미친 사람이지, 진짜 미친 사람이야. 제가 보면서 뭐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남양주에서 최민희 의원이랑 많이 봤잖아요. 이거 이 사석인가? 약간 이렇게 약간 멍해질 정도로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한다라는 게 정청래가 다 계산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발언도 계산해서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도 하고 막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여간 지금 민주당에서 서로들 막 미친 듯이 경쟁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또 그 길을 이어갈 정봉주가 또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거기도 막 가더라고. 근데 그 김민석 또 저기 이제 지금 의원이 어쨌건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거 한마디에서 또 지금 막 이제 올라가고 있죠. 수석 최고로 그쪽 시키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약간 그 정봉주는 이재명도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디 기사가 나왔어요. 약간 부담스러워한다고. 부담스러운데. 좀 약간 당혹스럽다. 정봉주가 1등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리고 어쨌건 저기 공천도 안 주고 박탈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뭐 경품 얘기하고 막 온갖 이상한 소리 다 했던 사람 아니야. 저는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대장님 주셨던 질문이랑 같이 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조금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대 때는 강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이벤트는 지선과 대선입니다. 금투세 얘기하고 막 하는 거 보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목표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대통령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 전에 감옥 갈 텐데. 역할 분담을 할지언정 어쨌든간에 본인은 중도적인 목소리를 계속 낼 거고 그러면 표면상으로도 이제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는 모습들을 자기가 만들어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트레스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해야 되는 일과 어느 정도 이익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전대가 끝나고 나면. 전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지금 대장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지금 막 법 가지고 필리버스터 무슨 건마다 필리버스터 하고. 지금 막 보니까 김용태 지금 11시간째 하고 있대요. 김용태 의원 좀 쓰러지겠대. 아직 근데 젊어서 좋네. 김용태 더 해도 됩니다. 체력도 좋은데. 그러니까 체력 좋아 보여. 근데 뭐 이게 하여간 그래서 요즘에 다시 필리버스터가 과연 필요한가 막 이런 논쟁까지 되던데. 이러고 해서 결국 탄핵하고 거부권하고 탄핵하고 할 텐데. 근데 지금 양쪽이 다 전대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성으로 부딪히지만 저는 한 번의 전환기는 온다. 한 번의 전환기는 온다. 올림픽 끝나고 전대 끝나고 나면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먼저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먼저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는 울며 겨자 먹기일 겁니다. 저는 조금 더 깊이 분석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 원하는 곳은 윤석열 대 이재명이에요. 그렇지.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우위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 구도를 계속 만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시도하실 수밖에 없고. 용산에서 조금 빠져줘야 돼요, 지금은. 근데 그거를 안 받을 명분도 없어요. 왜? 중도 드라이브 해야 되니까 이재명. 그렇지. 네. 그래서 또 계속 뭐 싫어 그랬다가 또 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종부세, 금투세, 뭐 지금 나오는 뭐 상속세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게 말 그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중도 공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 그게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민주당에서 던졌으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오케이 땡큐 오케이 테이블에 올려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해놓고 여당에서 오케이 얘기해 봅시다 하는데 나는 대통령이 얘기할 건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랑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도가 그렇게 갈 것이고 한 대표랑 저거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많이 말릴 텐데
그래야 그러니까 저희가 법지식 차이도 너무 크고. 그래야 저희가 다음번 지선에서도 대선에서도 국민들께 그렇지. 조금 더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뭐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나고 올림픽도 끝나고 하면 다른 국면. 확실히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